생산이 시설 내부 깊숙이 진행될수록 작업 흐름은 점점 더 동기화됩니다. 현대식 돼지고기 가공 공장은 모든 단계에서 위생, 일관성, 그리고 온도 조절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교정된 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각 섹션은 생도체를 표준화된 부위, 염지육, 그리고 포장 준비가 완료된 양념 제품으로 변환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절단 영역 외에도 전문 트리밍 스테이션에서 각 부위의 용도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자동 칼날과 사람의 감독이 함께 작동하여 결합 조직, 과도한 지방층, 표면의 불규칙성을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염장 햄, 훈제 베이컨, 다진 고기 등 모든 재료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손질 후 고기는 블렌딩 및 시즈닝 부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믹싱 드럼은 정확한 타이밍 사이클로 재료를 혼합하여 대량 생산 시 균일한 분포를 유지합니다. 이 기계들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하고 내부 저항을 모니터링하여 소금, 향신료, 염지제, 수분이 모두 일정하게 결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소시지의 질감이 안정적인 유화와 고르게 분산된 지방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혼합되면 성형 장비로 이동합니다. 제품에 따라 케이싱 채우기, 패티 성형 또는 조리된 햄용 몰드 로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시지 기계는 공기 주머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된 압력으로 작동하며 케이싱 릴은 부드럽게 풀려 내용물이 깨끗하게 채워집니다. 성형 후 제품은 금속 탐지기와 광학 스캐너를 통과하여 구조적 무결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편 숙성실과 훈연실은 공장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이 공간들은 세심하게 조절된 습도, 공기 흐름, 그리고 온도 사이클을 통해 유해한 미생물을 억제하면서 풍미를 더합니다. 디지털 센서는 팬 속도와 열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고기가 자연 훈연이나 숙성 혼합물을 균일하게 흡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햄, 베이컨, 훈제 소시지의 독특한 향과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열 처리 장치는 바로 섭취 가능한 제품의 내부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컨베이어 오븐, 스팀 챔버 또는 수조 조리기는 각 배치에 설치된 프로브를 통해 모니터링되는 일정한 열을 가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도와 수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조리 중 수축을 방지합니다. 열 처리가 완료되면 급속 냉각 터널을 통해 제품을 안전한 보관 온도까지 냉각합니다. 급속 냉각은 박테리아 증식 위험을 줄이고 원하는 질감을 유지해 주는데 특히 델리햄이나 반조리 소시지와 같은 제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공기 흐름 방향, 냉각 강도, 그리고 냉각 시간 등은 모두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장업계에서는 진공 밀봉기, 가스 치환 시스템, 다층 필름 등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라벨에는 원산지, 배치번호, 경화시간, 생산일을 나타내는 추적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공급망 전체에서 제품을 원활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 하역장에서 유통을 조율합니다. 팔레트는 온도 요건과 지역별 목적지에 따라 배치되어 각 화물이 엄격한 콜드체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제품은 일관된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레스토랑, 그리고 가공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초기 절단부터 최종 포장까지 체계적인 공정을 통해 이 시설은 생돈육을 다양한 소비자용 육류로 가공하여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균일한 기준을 보장합니다. 생산 라인이 시설의 분석 부서로 발전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체 인식 센서와 분광 스캐너가 각 배치의 생화학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육 pH, 수분 함량, 단백질 구조의 변화를 감지하여 기술자가 가공 매개 변수를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기 감지를 통해 최적의 육류 조건에서 벗어난 편차는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훨씬 전에 수정됩니다. 화학 분석 외에도 고급 이미징 도구를 통해 구조 평가가 수행됩니다. 고해상도 스캐너는 각 부위의 내부 구성을 검사하여 마블링 패턴, 근육 밀도, 지방 분포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육류의 적절한 최종 용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떤 부위가 저온 숙성 특수 제품에 더 적합한지, 어떤 부위가 고수율 소매 제품에 적합한지 등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류는 폐기물을 줄이고 각 도체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미생물 관리 실험실은 이미징 스테이션과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기술자들은 표면 장비 그리고 무작위 제품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면봉 검체를 채취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분석합니다. 신속한 진단 검사를 통해
몇 분 안에 병원균을 검출하여 위생팀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검사 및 대응 루프는 공장의 생물안전 체계를 강화하여 미생물 위험으로 인해 후속 공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품질 보증 외에도 이 시설은 부산물 활용을 위한 전담구역으로 확장됩니다. 2차 재료를 폐기하는 대신 전문화된 시설에서 뼈, 피부 잔여물, 결합 조직을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젤라틴, 콜라겐 추출물, 그리고 정제된 지방은 각각 온도 조절 반응기와 여과 시스템을 갖춘 전용 챔버에서 처리됩니다. 이는 운영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동물 전체가 다양한 산업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성 모델을 뒷받침합니다. 운영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혁신구역은 공장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강조합니다. 엔지니어와 식품과학자들은 이곳에서 협업하여 새로운 제형을 시험하고 대체 경화제를 평가하고 새로운 가공 기술을 실험합니다. 산업 장비를 축소한 파일럿 머신은 주요 생산 라인을 방해하지 않고 생산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구역에서 얻은 결과는 본격 운영으로 이어져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품 라인을 선보입니다. 모든 부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설은 중앙 디지털 명령 허브를 활용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장비 성능, 에너지 소비량, 생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알고리즘은 진동 패턴, 온도 변화, 기계적 응력 지표를 기반으로 유지 보수 필요성을 예측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는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필요한 수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관리 시스템은 기술적 관리와 함께 운영됩니다. 공기정화 장치는 미립자 농도를 조절하고 수처리 모듈은 다단계 필터를 통해 처리 유체를 재활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배출량을 엄격한 규제 기준 내로 유지합니다. 공장의 환경 기록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현대적인 지속 가능성 기대에 부합하는 투명한 규정 준수 이력을 구축합니다. 유통 부문에서는 물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출고, 화물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합니다. 일기 예보, 도로 상황, 배송 일정 등을 바탕으로 동적 모델이 구축되어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며 냉장 제품의 운송 중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교육센터는 시설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입 직원들은 위생관리부터 기계 취급까지 생산의 모든 단계를 모델링하는 대화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 절차를 학습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새로운 안전 규정, 기술 변화, 그리고 모범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본 투자는 작업장의 정밀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감사팀은 모든 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문서의 정확성, 추적 기록, 그리고 표준화된 업무 흐름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감사 결과는 프로토콜을 개선하고 비효율성을 해결하며 생산 체인 전반에 걸쳐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감독을 통해 해당 시설은 규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따른 탁월한 문화를 조성합니다. 생화학 분석부터 부산물 혁신, 전략적 물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은 생산 과정을 단순한 가공 과정을 넘어 확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 안전,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융합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육류 생산 생태계를 지원하는 현대 산업 환경을 보여줍니다. 차분한 성격과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이 온순한 거인들은 떠오르는 고수익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급 가죽부터 고급 육류, 심지어 생태 관광까지 농부들은 카피바라를 지속 가능한 소득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평온함과 기회가 만나는 매혹적인 카피바라 농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느긋한 동물이 놀라운 사업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갑니다. 동물이 작은 하마와 큰 기니피그를 합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동물을 볼 때 흔히 하는 반응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는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입니다. 또한 가장 귀여운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카피바라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카피바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카피바라를 키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카피바라는 남미의 습지, 강, 늪에서 발견됩니다. 카피바라는 몸길이 1m 이상, 무게는 35kg에서 65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길이도 1m가 넘을 수 있습니다. 둥근 몸, 다정한 눈, 그리고 작은 다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만화 속 인물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피바라의 성격은 이 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카피바라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악어, 개, 고양이, 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과 우정을 쌓을 수 있으며 최대 20, 3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에 카피바라는 동물계에서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카피바라는 평생 물에만 몰두합니다. 발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치기가 쉽고 코만 내밀고 물속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 지식 덕분에 장시간 물속에 잠수하여 포식자에게 잡히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먹는 먹이를 보면 초식동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풀, 수생식물, 나무 껍질,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까지 다양한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장에서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어 식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소화 과정 덕분에 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카피바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인터넷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카피바라가 일본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담은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 플랫폼에 공유되었습니다. 카피바라가 온몸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가장 능숙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긋한 동물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회에서 틀림없이 우승할 것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피바라가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들이 이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같은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카피바라를 고기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피바라 고기는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돼지고기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특정 요리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는 야생 카피바라 사냥이 불법입니다. 이는 이 매혹적인 동물의 자연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이러한 수요는 법적 규제를 받는 카피바라 농장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카피바라 농장은 육류 생산 외에도 사업 확장을 위한 생태 관광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온천 리조트 등이 카피바라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카피바라와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체험 활동은 카피바라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장료 징수 및 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많은 농장들이 카피바라를 이국적인 반려동물로 시설에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반려동물 옵션으로 카피바라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의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뒷마당을 가진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반면 카피바라를 키우려면 물 공급원, 충분한 공간, 그리고 소유지에 있는 식물에서 얻은 자연 식단을 갖춘 적절한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카피바라가 외래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카피바라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카피바라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수많은 농장주들이 유튜브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바이럴 카피바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스폰서십, 그리고 카피바라를 테마로 한 장난감, 티셔츠, 아트워크와 같은 상품 판매가 이러한 영상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이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상 속 캐릭터들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바라가 매력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피바라는 독특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생태 관광 산업의 일부가 되거나 흔치 않은 반려동물이 되거나 심지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의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카피바라는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 농업에서 그들의 역할은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많은 친환경 농업 기법은 카피바라를 작물 동물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며 카피바라가 배출하는 배설물은 유기 비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천연 부산물은 영양분이 풍부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수생식물, 과일, 채소 재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화학물질 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더욱이 카피바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치료 환경에 도입되었습니다.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자폐증을 겪는 사람들은 카피바라의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 덕분에 동물 매개 치료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생태학교에서는 카피바라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환경적 책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동물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습지 서식지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못과 습지는 카피바라가 수생식물을 끊임없이 뜯어먹는 덕분에 수생식물의 과도한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농부들은 개인 연못에 카피바라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카피바라는 천연잡초 조절제 역할을 하여 필요한 작업량과 화학약품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카피바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카피바라는 남미 열대지방이 원산지이지만 일본처럼 추운 지역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겨울철 따뜻한 욕조에서 몸을 녹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적절한 보금자리와 따뜻한 물만 있다면 온대 지역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이는 카피바라의 전 세계 농업 잠재력을 확장합니다. 반면 카피바라 사육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소들이 질병에 취약한 것처럼 카피바라 역시 기생충, 피부 감염, 소화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육 환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생제의 필요성을 줄이고 가축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의 가죽과 털을 활용한 다른 용도들 역시 수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용도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카피바라 가죽은 대량 생산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질감과 내구성 덕분에 남미 특정 지역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지갑이나 시계줄과 같은 수공예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카피바라의 털을 모아 유기물 뿌리덮개나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재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일반 가축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소나 돼지에 비해 카피바라는 사료 필요량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물 사용량도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피바라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환경의식이 강한 농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암컷 카피바라는 보통 150일의 임신 기간 후 사육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카피바라는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번식 프로그램은 유전자, 건강기록, 그리고 짝짓기 주기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혈통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건강을 모두 갖춘 개체군 유지에 필수적인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 농장은 전문 수출 기업으로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수많은 동물원, 이국적인 반려동물 소유주, 그리고 생태 휴양지에서 살아있는 카피바라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카피바라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봉제 인형부터 테마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카피바라 농장주들은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상을 기록하고 돌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목욕 시간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등 전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농업은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화, 팬들의 기부,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카피바라에 대한 매혹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인류가 자연, 감정, 그리고 경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미 습지의 조용한 서식지였던 이 온순한 동물이 고요함과 공존의 상징으로 부상한 것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서 균형을 향한 우리 모두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카피바라에게 그토록 끌리는 이유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적 메시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바라의 차분한 행동, 사회적 관용,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은 우리 인간이 간절히 바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종종 잃어버리는 자질, 즉 조화, 포용, 그리고 소박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 누워있는 카피바라를 보는 것은 인간의 불안과 갈등에 대한 정서적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피바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자연 아이콘이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듯 인기에는 도덕적, 생태적 책임이 따릅니다. 카피바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집착은 카피바라를 상품화하여 생명체를 오락, 수익 또는 지위의 상징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이 브랜드가 될 때 공감이 착취로 변질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피바라를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키우는 추세는 포획, 서식지 감소, 그리고 관찰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카피바라 농장의 확장은 생태적 인식과 동물 복지를 우선시할 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환경 발자국이 적고 온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과 호환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산업적 가축 과잉에 맞서 싸우는데 잠재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과잉 번식, 불법 거래, 비윤리적인 사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보존을 앞지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카피바라에게 가장 유망한 미래는 상업적 농업이나 오락이 아니라 교육과 보존 기반 생태 관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관리된 보호구역에서 동물을 만나 그들의 행동, 생태계,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면 그 만남은 착취가 아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카피바라는 교과서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태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광산업이 오락이 아닌 인식 제고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효과는 경제적 이득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리적 통합, 카피바라와 관련된 모든 상업 또는 오락 활동은 복지 기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간 동반자 관계, 그리고 자연수역 접근성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시보다는 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카피바라를 새로운 동물로 묘사하기보다는 보존과 지속 가능한 공존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는 콘텐츠를 홍보해야 합니다. 보존 투자, 카피바라 관련 관광이나 온라인 수익의 일부는 카피바라의 자연 서식지 보호 및 남미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카피바라를 단순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조용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카피바라는 온유함은 약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생태계든 사회든 조화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류가 동물을 시장 가치나 바이럴 마케팅의 매력이 아닌 삶의 균형을 이루는 본질적인 역할로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카피바라가 그토록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인 평온함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